지난 밤 사이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고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CPI 발표와 함께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하락했는데 미국 증시 한번 봐주세요. 네, 맞습니다. 3월보다 인플레이션율 자체는 낮아진 건 사실이죠. 그렇지만 발표 숫자 자체가 좀 애매했고요. 그리고 예상보다는 분명히 높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CPI뿐만 아니라 우리가 발표된 기본 소비자 물가지수뿐만 아니라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러다 보니 실망감이 지금 오히려 시장에서 크게 반영됐고 이번 한 번으로 피크를 쳤다라고 얘기하기에 약간 애매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절대 수준이 워낙 높고 지난달과 큰 차이가 없고 이래도 여전히 40년대의 최고 수준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오히려 실망감을 확대되면서 결국은 기술주들이 오히려 좀 주가가 하락하는데 또 한번 주범이 됐고요. 그 전복에는 오늘은 기존에 그나마 버텼던 애플 그리고 오늘도 테슬라 좀 많이 빠졌고요. 이런 것들이 시장에 좀 오늘 큰 하락의 주범이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우지수, S&P 500, 나스닥이 오늘 하루 종일 흘러내리면서 막판까지 크게 어떤 브레이크가 걸리지 못했던 네. 장중에 한두 차례 정도 조금 지지를 하늘렸지만 결국은 그림에서 보다시피 계속 흘러내린 그런 하루였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섹터로 보면 에너지, 그리고 소재, 유틸리티 등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많은 분들이 히트맵 보시지만 이제 오늘 요새 같은 경우는 나스닥이 워낙 크기 때문에 나스닥의 100 종목, 소위 해서 많은 분들 좋아하시는 QQQ만 보시면 되겠는데 왼쪽에 가운데가 이제 나스닥 안에 약간 분류법이 다른데 그냥 순수하게 기술주가 이제 왼쪽에서 마이크로소프트 그 라인까지거든요. 다 빠졌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 그림은 좀 탁한 빨간색 있지 않습니까? 네네. 탁한 색.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더 많이 빠지는 그림이 되겠는데요. 그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많이 빠졌고 오른쪽에 보면 테슬라가 많이 빠진 걸 아실 수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좀 버틴 것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를 보면 유틸리티 정도 그 정도 있겠고요. 그리고 통신주 중에서 일부 정도만이 좀 반등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10년물 금리는 이제 발표된 10년물 우리가 흔히 해서 명목 금리라고 그러는 네네. 것들인데요. 2.92%로 한 이틀째 하락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실질 금리를 제가 그렇죠. 자주 말씀드렸는데요. 실질 금리는 다시 한번 확인드리면 10년물 예를 들어서 명목 금리 아까 발표된 명목 금리에서 10년 기대 인플레이션을 빼는 겁니다. 흔히 해서 팁스라고 얘기하시면 될 텐데 네네. 우리나라에서 약간 개념이 약간 다릅니다. 어찌됐건 이것들이 지금 0% 기준으로 위로 올라가면서 5일 연속으로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절대적으로 좀 마이너스 요인이다. 라고도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고요. 유가가 다시 반등한 것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가가 물론 $130 그 정도까지 다시 가진 않기를 기대하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일단 휘발유 가격이 미국에서 다시 다음 달에 오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감이 분명히 있겠고요. 금값도 반등했고 미국 달러의 상승세는 한마디로 거침없는 상승세가 오늘까지 이어졌습니다. 종목으로 보면 큰 것들을 보면 역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가 5%와 3% 빠졌고요. 아쉽지만 테슬라는 8%가 낮게 빠졌습니다. 테슬라는 이제 중국에서의 자동차 생산과 판매가 상당히 차질을 보인 것이 통계로 나온 거 아닙니까? 네네. 이런 것들도 여전히 부담스럽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반면에 오늘 올라간 것은 이제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면서 쉐브론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옥시덴탈 페트로리엄이 실적 발표했는데 또 상당히 좋게 나왔죠. 물론 상승폭을 상당히 반납했지만 옥시덴탈 페트로리엄도 1%가 오늘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오늘 시간에서 큰 관심이 역시 디즈니인데요. 디즈니가 주당 이익과 매출 모두 못 맞췄습니다. 다만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것보다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보고 있는데 스트리밍 서비스의 전망은 1.35억 명 정도의 가입자 수가 예상됐었는데 그보다 조금 넘었어요. 네. 1.37억 명이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간에서 바로 시작했을 때는 플러스가 났었는데 일단 실적 자체가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 시간에서는 다시 또 마이너스로 또 바뀐 그런 모습이 되겠고요. 쿠팡은 오늘 정확한 주당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조정이 수치가 나야 되는데 그건 아직 확인이 안 됐지만 기존에 발표됐던 거로 보면 쉽게 해서 영업 마진 같은 거, 영업 손실이 폭이 상대보다 작년보다 좀 줄어들었고요. 매출 계속해서 사상치가 되니까 이런 것들이 하면서 또 정규장에서는 또 사상 최저까지 떨어졌다가 오늘은 또 시간에서 또 20%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쿠팡 본장에서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장 하락의 발단이 됐던 이 소비자 물가지표 도대체 세부적으로 어땠길래 문제점이 있었을까요? 네, 이제 다들 이제 우리나라 그 소비자 물가지수는 이미 발표됐는데요. 소비자 물가지수는 제가 4.8%가 올라갔습니다. 그것도 이제 꽤 올라갔는데 별로 기억하시는 분이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래서 전부 다
우리나라 한국장만 주식하신 분들도 워낙 미국이 영향이 커져 있으니까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엄청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웬만한 분들 다 압니다. 지난달에 8.5%였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근원이라 그래갖고요. 코어 PC CPI입니다. 그거는 먹거리라든가 에너지 가격을 빼는 겁니다. 그거 지난달에 6.5였고요. 요번에 전망 자체가 그보다 조금 상당히 떨어지는 거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8.1%가 올라가고 근원 6.0%로 예상됐는데 두 개 다 예상보다 좀 더 안 좋게 나왔죠. 안 좋게 나왔던 건 더 위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8.3%가 상승했고요.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도 6.2%는 올라갔기 때문에 이거 좀 애매하고 어찌됐건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절대치도 중요하지만 예상치가 중요하거든요. 네. 예상치를 맞추냐 못 맞춘데 두 개 다 못 맞췄죠. 그런 것이 어떤 핵심 요인이 되겠고요. 전년 동기 대비로 보면 여전히 휘발유라든가 중고차, 그러니까 식료품, 외식, 에너지 서비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전년 동월 대비 올라갔고요. 중고차는 이제 전월 대비보다 좀 떨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피크를 쳤다라는 사람들이 예상이 분명히 있죠. 물론 지금 마찬가지로 피크를 쳤을 개연성이 상당히 커져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뱅크레드의 수석 금융 애널리스트인 그레그 맥브라이더는 약간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월 소비자 물가 지수에 피크를 쳤다는 주장이 상당히 일리는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여전히 시장 변수가 있을 것이다. 뭐 기름값도 마찬가지. 네네. 지금 에너지 가격뿐만 아니라 지금 임금이 워낙 상승했기 때문에 그 외에도 많이 오른다는 거죠. 딱 보면 이제 이 두 가지를 빼놓고도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최소한 이런 것들이 뭐 5월 한 달뿐만 아니라 한 7, 8월 여름 내내 좀 봐야 되지 않느냐. 안 얘기니까 약간 좀 보수적으로 좀 보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부터 이제 강세론자임에도 불구하고 긴축을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했던 인물이 있었어요. 제레미 시겔 교수인데 이번에는 그러면 100bp 인상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셨나 봐요. 네, 100bp란 건 현실 가능성은 없다고 보셔야 되겠는데 이분의 시각은 사실 작년부터 이런 얘기는 계속 했거든요. 그래서 빨리 해야 된다. 그래서 이분은 연준의 지금 좀 제롬 파월 의장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입니다. 지금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 딱 그런 툴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분도 워낙 자기가 연세가 있고 경륜이 있고 지금 있기 때문에 이분도 말을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 한 10몇 분짜리 아마 영상을 전 다 보고 왔는데 쉽게 해서 이겁니다. 자기 말 안 들었다는 얘기죠. 이분의 씨가. 그래서 작년부터 했기 때문에 늦어도 너무 늦었고 작년 초에 시작했어야 된다. 얘기하고 있고요. 이들이 안 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있고 받을 수밖에 없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 얘기는 지난번에 첨언에 3월 달에 25bp 올렸고요. 이번에 50bp 올렸는데 25bp 올린 날도 비판했어요. 50bp 올린 날도 그래도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이제 일부 오늘 이런 수치가 나오면서 일부 75bp의 어떤 금리 인상 가능성이 수면 위로 올랐다는 분석을 많이 하고 있고 아마 오늘 국내장 하시는 분들도 그런 분석을 많이 들으실 것 같습니다. 미국의 시각 그렇게 들으실 것 같은데 분명히 그런 소리 있는데요. 이분은 지금 50bp씩 3번 올려갖고 그다음에 25bp씩 내리거나 아니면 50bp 올리고 75bp 올리고 그다음에 25bp 올리고 그런 것들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려면 100pp를 가까이 해야 된다. 그러면 한 6개월 동안 이렇게 상당히 어렵죠. 사람이 고통스러울 수 있겠으나 그래도 그걸 견뎌야지 주시장이 살아날 수 있다 얘기하는 거죠. 앞선 코너에서도 이제 왜 금리를 올리고 수요를 둔화시킨 얘기 아마 앞선 코너에서도 얘기 들으셨을 텐데 그런 맥락에서 제레미 시가를 얘기하고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이제 그래도 그러면 경기가 살아있느냐를 보기 위해선 소비와 관련된 거 우리는 꼭 봐야 되잖아요. 소비와 관련된 소식이 하나 있었어요? 네, 오늘 보면 특징적으로 보면 전체 다우지수 중에서 오른 것도 있죠. 에너지 올랐지만 오늘 카드 회사가 좀 올랐습니다. 근데 소비는 분명히 살아있는데 소비가 이제 양갈래가 있죠. 오프라인 소비가 있고 온라인 소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소비에 온라인 결제하는 걸 이렇게 취합하는 기관이 한 두 군데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어도비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뭐 영상 편집하는 게 아니라 어도비가 어도비 데이터가 한 거에서 각종 데이터를 분석하는 회사 다 같이 하고 있는데 여기서 4월 달에 온라인 쇼핑, 쉽게 해서 온라인에서 사람들이 소비하는 걸 이제 조사했는데요. 이게 4월 달에 미국의 온라인 소비가 급격히 감소했다는 겁니다. 어도비 조사 기준인데요. 4월 온라인 소비가 778억 달러가 나왔는데요. 3월 대비 6.8%가 감소했습니다. 물론 연간으로 보면 여전히 전년 대비 4.5%였지만 2020년엔
41%가 늘어났고 작년에는 9%가 늘어난 거에 비하면 지금 4.5%는 너무 적고 지금 그것들이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으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바깥에 나가서 소비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밤 사이 미국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